예, 메르스 정국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정치 상황 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젯밤 늦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이에 대한 이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 장관의 반박, 뭐 이렇게 된 중앙정부와 이 서울시 간의 이 갈등 양상,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고 사망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정치적인 사실 이걸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지금 보건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어떤 현상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가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네. 지금은 일단 뭐 정쟁을 포함해서 좀 내려놓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금 지역으로 확산될까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치료와 확산 예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좀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박원순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메르스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의지, 문제 의식 이런 거 아주 좋다고 보면 태도는. 네. 근데 그런 태도에 있어서 절차와 그다음에 내용 사실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서로 본인 당사 35번 환자하고 또 객관적으로 봐서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박원순 시장이 직접 어저께 밤에 발표했던 네. 그 시간도 문제지만은 이 35번 환자가 14번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 환자 옆에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렇게 그 3차 감염이 된 건데 네. 일단 그 사실부터 다르고 네. 그다음에 또 이 환자는 6월 2일 날 확진으로 돼 있는데 5월 29, 30일 날 이미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고 박원순 시장이 또 직접 발표를 했고 이 35번 환자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큰 그 사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그 논란 예.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소위 잠복 기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복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1,500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 중에서 아무도 메르스와 관련돼서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박원순 시장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에 대해서 이게 중동에서 발화된 전염병이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제가 1,5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은요, 저는 정보를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정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35번 의사라고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 사람이 의사였다라는 걸 밝힌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하긴 하죠. 그러면 예. 어젯밤 늦은 시각에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치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또 SNS를 통해서 쓴 글을 보니까는요, 네. 뭐 퍼뜨려 주세요라든지 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메르스와 관련돼서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현상에 대한 브리핑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뭐 회의록 같은 걸 봐서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1,500명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이런 발빠른 오히려 저는 중앙정부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협의하에.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고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또 심지어는 청와대 간에 이런 네. 볼썽사나운 모습은 원하는 좀 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있었던 것 같다,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의도가 있었다는 예, 저도 것으로 정치적 보입니다.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정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의도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팩트 확인을 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중앙 부처에 그 확인을 그 통보를 하든지 네. 확인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이게 확인을 제대로 안 해줘서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또 그 약간 그 군색한 게 박원순이 또 어저께 발표해서 보건복지부 국장이 연락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하게.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거의 그 국무위원 수준인데 그렇죠. 예. 장차관하고 연락을 해야지 보건복지부 국장하고 연락이 안 돼서 발표했다? 그것도 또 안 맞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럼 밤에 차라리 장관이 연락이 안 돼서 했다면 납득이 가지만 네. 그래서 그런저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정당이 다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뭔가 장관하고 이 단체장 사이에 사전에 뭐 협조를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거나 해서 이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뭐 장관하고 시장이 같이 서서 공동으로 뭘 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예. 소속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가정법적인 추론이 과연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사와 중앙정부 당정이 달라도 그럼요. 이럴 때 얼마든지 협력하고 하는 모습을 아니 왜 맨날 국제시장에 그 영화를 보면서 부부가 싸우다가 애국가가 흘러 퍼지니까 똑같이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거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뭐 사스 때도 그랬고 신종 플루 때도 그랬고요. 이게 제대로 리더십만 발휘되고 특히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했다면 이런 식의 혼란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그 틈새를 정치적으로 좀 알겠어요.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 사정이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메르스 사태 와중에서도 서로 싸우는 모습이 어쨌든 지금 연출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더 걱정이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뭔가 잘못돼도 되게 크게 잘못돼서 이렇게 될 텐데 그 더 큰 책임은 역시 중앙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중앙정부에 있죠. 네. 이 최종 책임자가 결국에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참 때문에 묘하게 또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국무총리 대행인 분은 또 애국 출장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꼬인 측면도 있는데 결국에 네네. 행정부 여당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3년도에 사스 대책 상황을 보면은요. 네. 고공국무총리가 발벗고 나서 가지고 결국에 부처 간 이견 조정해서 그래요. 군의 인력을 갖다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일을 똑같이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비판적인 소리가 나온 거고 그 책임은 전부 저는 이 행정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과 여기에- 정부한테 일차적 책임이 네. 있다. 네. 예. 더해서 그 예. 대통령께서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그 대응하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그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의 어떤 정책 조율은 말할 것도 없고 컨트롤 타워도 이렇게 뒤늦게서야 만들어지고 참 보면은 진짜 갑갑한 일들이 많고요. 요번에 이 그 서울시장과의 그 해프닝 직후에 평택 성모병원인가에 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또 설명과 변명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다소 예. 공색하게 느껴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 주무부처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복지부냐, 복지부동이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은 새누리당 소속 아닙니까? 정말 갑갑한 심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단일 부처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훨씬 넘어서 버렸는데 네. 이게 지금 중대본 그러니까 국가 위기나 재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를 발동해서 총리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거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거를 발동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 뭐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정부 다른 부처에서는 사실상의 경계 단계에 준해서 우리는 뭘 한다 그러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정부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왜 그 중앙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믿으면서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보다는 오히려 알 권리를 충족해줬다고 심지어는 지금 메르스 맵이라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시민이 만드는 그 메르스 지도가 오히려 호응을 받고 아하. 더 신뢰를 받고 예, 이거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난 세월호 때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위기 관리가 안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야지. 그런데 물론 그거보다 지금 필요한 일은 더 이상의 4차 감염이라든지 또는 지역 커뮤니티로 그래요. 예.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하지 않고 그 범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또 관계자들이 보기에 시시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확 공개해서 확 터뜨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는 이 경계선에서 행정당국이 아주 그 허둥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역시 좀 이 사태를 보는 시각, 그렇죠. 좀 관료적 시각이라 예, 그럴까요?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적기에 대응하거나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긴급 점검회의도 주재를 했고, 예. 그리고 오늘은 그 국립중앙의료원도 또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챙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뭐 직접 발언도 하고 말이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때일수록 힘을 합쳐야지 이런 취지의 발언도 직접 하고 그랬는데 야당에서는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퇴 수습에 나서라 또 이렇게 며칠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나서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서라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일단 정치 공세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대통령은 이미 나설 만큼 나섰고 허둥대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비판받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야당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정치권에서 저는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보거든요. 예. 우선 자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그러면 지금 그 평택도 오늘자 이제 그 문재인 대표랑 다 경기도 가고 했는데 경기 자당 소속 경기부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만 해도 25개 구청 중에서요. 상당수가 자당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당과 협의해서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보건소장하고 서울시장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치.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다른 차후에 또 이제 제도적인 장치 있지 않습니까? 뭐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 제도라든지 의료 담당 전문 그런 문제를 이제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그래요, 긍정적인 예.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는 정치 공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 방문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제 또 뭐 지시도 하고 하는 모습인데 그 이렇게 직접 나서고 있는데 여전히 나서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참 이제 답답한 측면이 또 없지 않아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은 잠깐만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하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 정치 공세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셨는데 글쎄요. 말씀하세요. 외국에서도 이런 이제 그 전염병, 뭐 팬데믹이라고도 하고 에피데믹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창궐 하게 되면 그 사례를 보면은 소위 이제 대통령 직속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네. 소위 이볼라 짜르라 그래서 총책을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의학적인 전문 그런 지식과 정보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네. 두고 모든 것을 이제 총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관료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절대로 지시한다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렇죠. 과정이 확인해야지.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보건 안보 또는 보건 위기에 대해서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공세 지금 상황에선 지양해야 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제 시장이 저렇게 나서셨잖아요. 네. 뭐 조용히 이렇게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서 나서는 건 좋은데 유사 모방 행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또 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로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동기를 부여하고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주의가 좀 필요하지 그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나선 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과 같은 그런 그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 예, 하여튼 좀 걱정이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디 유럽 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메르스 대책 본부장으로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방미가 예정돼 있잖아요. 방미 꼭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예? 방미를 아예 좀 양해를 하고 이게 워낙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 아예 방미를 미국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연기하더라도 메르스 총력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야당도 또 그걸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야당에서 이제 이게 이제 아마 두 번째 정치 공세 비슷한 공세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네. EU 방문을 취소할 정도로 이제 그 메르스의 진압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서울시장이 EU를 방문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국가 안보 사안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지는 청와대에서 이 미국을 방문하는 그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 적절하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이 지금 우리 안보라는 것 역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그 소위 북한에서 SLBM을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도발 징후가 나오고 있고 북한 정권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일이고 또 그 미중 간에 또는 뭐 미일 간의 그 여러 가지 외교 동학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그 사드를 포함한 물론 이제 그게 의제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그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해야 되는 그리고 오래전에 계획된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얄궂기는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이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조처로서 정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미가 워낙 중요한 이 외교 안보 사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맞다. 잘 설명을 다만 하고. 설명을 잘해야 된다. 네. 예,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국면에 있어서 야당이 자꾸 정쟁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정치 공세를 자꾸 자제해야 된다. 저는 방미 취소 요구도 하나의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있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정쟁적으로 모이는 정치 공세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메르스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당 소속의 무슨 의사 국회의원, 보건의료 전문 요원들 갖다 총동원해서 자당 소속의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어른스러운 야당의 모습이지 늘 해왔던 대로 가지 마라 한 것은 제가 좀 과한 말씀인지 몰라도 지난번에 남미 갈 적에도 또 세월호 때문에 해결 안 됐다고 좀 남미 가지 말라고 또 좀 비판의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제가 보기엔 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못하고 설득한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예 거꾸로 좀 발상을 하면 이 야당도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점점 심각해져서 뭐 이 여권에서도 이거 지금 아무리 예정된 중요한 방미지만은 좀 늦춰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야당이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교 안보 사안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예정대로 해라.
이렇게 가지면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야당에 예. 그런 분이 계시면 네. 지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참 밖에서는 보이는데 안에서는 안 보이는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메르스 얘기만 하다가 말았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어쨌든 아까 뭐 두 분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메르스 확산을 더 이상 확산을 여기서 저지하고 어쨌든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뭐 정부는 정부대로 여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다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정치권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정현. 그 메르스도 그렇고요. 또 그 전에 그 국내 정치적으로 터진 그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그렇고요. 정도대로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문제고 국민의 민도가 그 정도 수준은 되는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상 그런 민폐는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나와보니까 진짜 걱정이 되긴 되죠. 안에서도 걱정을 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예.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예. 보건의료당국을 포함한 정부 당국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방어 대책, 해결책을 사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여야 정치권은 메르스 앞에 여야 정치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